명탐정 김민하 평론가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이거 어떤 각도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언제부터 명탐정이 뭘 이해를 하시고 윤석열과 네, 뭘 그 이해를 하고 변호인단의 이 논리 구조, 이 뇌 구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 본인들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내놓는 논리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석열 주장에 의하면 야당이 무슨 뭐 몇십 번을 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기원을 하고 탄핵 집회를 연속으로 하고 뭐 어쨌든 나라를 안 돌아가게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국회에 가도 뭐 반겨주지도 않고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대목이 야당이 그렇게 계속 탄핵을 그렇게 기우제 지내듯이 외쳐줘서 그 탄핵할 이유를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 그렇죠.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여서 날 탄핵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의문이 풀리지 않잖아요. 이 설명을 들어도.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적 무슨 뭐 야당의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왕적 야당이라는데. 네. 누가 총선 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칼 들고 뒤에서 총선 지라고 협박했습니까? 누가 뒤에 칼 들고 런종섭 하라고 했어요? 이종섭 장관,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언제 뭐 누가 무슨 뭐 최상병 사건을 그렇게 뭉개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나서 누가 한동훈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그 총선 치르는데 자기가 다 한 것 때문에 총선에 져놓고서는 누가 기울패 받으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그래놓고선 제왕적 야당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본인이 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엄 선포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영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는 정치 검사가 이제 이 사실은 기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소할 때 거짓말로 이제 공소장 써내는 것처럼 예? 이 스토리를 하나의 이제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건을 기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쓴 거짓말 공소장 같은 거다. 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냈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말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이 선수경 감독인 윤석열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가고 있고 가자고 하는데 뭐 변호인들이 거기서 딱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제가 이렇게 뜯어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좀 인정에 호소하는 게 정상명 씨예요. 정상명 씨가 제가 아는 성렬이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네, 제가 아는 성렬이 착했고 제가 아는 성렬이 대화도 많이 하고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3-4시간은 얘기하는 그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3-4시간 얘기하는 것도. 근데 3-4시간은 얘기하는 소통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야당 때문이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이가 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굳고 참 그랬는데 검사 출신이어서 좀 너무 범죄자들만 상대하고 이렇게 선악구도로 보고 이 죄를 찾고 이런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신념을 앞세우다 보니 이러한 무리한 일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다른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신념이 너무 굳세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뜯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럼 본인도 대통령 되면 윤석열이랑 똑같이 하겠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잘 뜯어보면 정상 참작의 논리거든요, 이게. 죄가 없다가 아니고 정상 참작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다른 변호인들은 다 이게 죄가 안 된다잖아요. 차기한 변호사 이 차기한 변호사 세상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지정학인데 또 무슨 캐나다의 친중 후보가 몇십 명이 당선이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정상명만 왜 정상 참작 얘기하느냐? 그나마 정상명은 윤석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례도 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선수경 감독 윤석열 코드에 맞춰가느라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당연히 다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까 경제 얘기했잖아요.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윤석열 들어서고 난 다음에 1.4, 1.6 올해는 어제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 1.5 전망치가 1.5야. 1.5는 이거 후하게 매긴 거거든요. 제가 볼 때 1%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점대 3년 연속 성장하면서 우리 일본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지? 일본만 앞지르면 우리가 경제가 확 피는 건가? 그것도 많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읽으면서 피식 웃었던 게 뭐냐면 30번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거래요. 그게 좀 뻥카 날리고
총선 맞춰가지고 선거용으로 민생 토론을 했다는 게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걸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민생 토론회를 연거하네요. 참 구차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다. 오늘까지만 윤석열 씨 얼굴을 봅시다. 오늘까지만. 예, 싱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윤석열 씨가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가는 게 통합이 빠를 것 같고요. 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짓말 너무 많잖아요. 명태균 관련해서도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 거짓말했잖아. 순. 공관위원장이 그때는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말 했다가 2024년 지난해 11월 7일이었죠. 전화 잘만 했더만 2년 반 전에는 전화해가지고 그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니까 상현이니까 내가 전화할게 뭐 이랬더만요. 부진이 지금 뭐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거야. 흉내낸 거야? 따라한 거야. 아유 진짜 성대모사를 하시려면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성대모사를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나보다 못하지만, 훨씬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까먹었어. 정진석 그 해봐 좀 제발.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잘하려면은 네. 제스처도 약간 제스처. 이렇게 약간 해주세요. 조절을 하면서 해주세요. 제가 이 공관위원장은 정진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윤상현이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좀 이걸 안심을 하시고 안심을 하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에 잘한다, 이런 거를 섞어서 잘해. 잘해. 이런 걸 잘해. 섞어야 훨씬 돼요. 낫다. 훨씬 훨씬 이렇게 재주가 있네. 재주가 있다니까. 탐정하지 재주가 말고 그런 거 해.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들은 뭐라고 했는지 이것도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 나오겠죠. 예, 김계리 변호사 화이팅. 예.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화재의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책무였고 충정이었고 계몽이었네. 이들을 어떻게 하냐. 아니 근데 꼭 대국민 호소는 계엄을 통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국민 앞에 나서서 대국민 호소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우리를 그동안에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 우리를 왜 엉뚱한 얘기만 개몽하려고 했잖아.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뭐가 개몽이 안 돼 있대. 아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아. 그 드문드문 띄엄띄엄 알고 미치겠어. 순 거짓말이나 하고 아니 그 동해 뭐였죠? 대왕고래. 아니 내가 어제 제일 열받았던 게 그 대왕고래? 변호인이 민주당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다 신내 맘대로 이러면서 대왕거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던 건데 아유. 정무적 판단에 끼어 있다고. 네. 그 대통령 얘기를 감히 언급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덜렁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발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오히려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석유공사 사장쯤이 얘기해야 될 거를 대통령이 가져가서 얘기하는 바람에 일이 다 그렇지. 꼬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참. 하여튼 나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어록을 좀 쭈르륵 다 붙여가지고 누가 쇼츠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 저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다닐 수 있나 저런 뭐가 분들은. 부끄러워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무 그래요. 아, 지금 개몽돼가지고. 자기 개몽됐고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개몽돼가지고. 응원해주겠지. 그리고 너무 얼굴이 잘했다고. 얼굴이 알려졌고 자기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다고 좋아할 것 근데 이 같아요. 사건을 이렇게 되면은 접수를 아니 당신을 믿고 내가 이게 수임이 가능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강원이 매개 살리는 아니에요. 또 변호사 집단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가? 오히려 스타죠. 이거 그 판판해질 네.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면. 근데 반대로 국회 측에 장순욱 변호사 진짜 잘하더라. 장실 변호사 잘했죠. 전체적으로 다 뭐 생각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허황된 얘기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팩트도 깔끔하고 뒤에 감성도. 그렇게 말하면 본인한테 욕해요 사람들이. 네. 아니 저쪽 사람들이 저쪽 이 사람이 편파돼가지고 아. 그렇게만 아니 받아들인다고.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미디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보시는 분 다 압니다. 모든 인간은 편파적입니다. 아니, 뭐 모든 인간은 편파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팩트와 양심을 지키면서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또그 그거는 뭐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의 투표? 뭐 저는 그것도 유튜브의 클릭수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 유튜브 클릭수가 무슨 뭐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된다라고만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유튜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신뢰는 결국은 팩트와 양심이지 뭐 가지고 하겠어. 보편적으로 그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MBC하고 경공의 유튜브 뭐랄까요 실시간 조회수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보편적이야 사람들에게? 그게 다른 거지 뭘. 한쪽이 7이고 한쪽이 3인데 그거를 5대 5라고 말하는 것이 왜곡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좋겠어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를 인용했더라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을 투입해서 이민자 맞고 마약 카르텔 부수려고 했던 거를 자기의 계엄에 어떤 합리화하는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자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그럼 미국으로 가시지 뭐. 아니, 트럼프가 군을 동원해서 의회를 마비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주장한 이제 긴급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과,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이제 주장의 어떤 실린 이제 비상 조치를 얘기하는 것과, 그래서 그 미국 법 체계에서 얘기하는 그 비상 조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이 계엄법하고 그 다음에 헌법상에 있는 권한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하고, 그래서 엄격한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 붙어 있는 거하고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트럼프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셀프 사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경우에는. 예. 근데 그런 거를 또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계엄 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간에 이제 무리가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기각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이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미국의 법 체계에서, 그리고 트럼프의 사례에서 미국의 법 체계 안에서의 트럼프 사례에 적용되는 사례이지. 지금 여기는 한국인데. 그렇죠. 한국의 헌법재판소한테 미국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의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거기는 대법원, 종신직 대법관이 판단을 하는데. 아니면 법을 바꾸시든지 미국 법으로. 미국은 또 불문법이어서 우리처럼 성문법도 아니고 다 대법원 판례 위주의 그런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드리든가 아니면은 대왕거래 가가지고 석유 캐는데 노역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던가. 그렇게 석유를 캐게 해주는 거죠. 노동. 예. 노역 아니 신성한 노동. 감옥에 가가지고 노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괜찮은 거네. 예. 그래가지고 노다지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나올 때까지. 그렇지. 경제성 그런 해법은 저 같은 이제 극단적인
좌파들이 좋아하는 해법인데 그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잡았어. 아니 저는 항상 주장했습니다. 좌파가 있다면 미치겠다. 나만 좌파다. 예. 그렇기는 해. 다른 사람들한테 좌파라 하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제발 얘기했습니다. 나 좀 보호해줘. 우리 좀 보호 좀 해줘, 진짜. 김민하 평론가한테는 권력을 주면 안 되겠네. 저만 좌파입니다. 왜? 다 노역시킬 것 같아가지고. 노역시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